안녕하세요. 김성원 교수입니다. 자, 이번 학기 저하고 함께 할 과목은요, 스포츠 의학입니다. 네, 먼저 1주차 스포츠 의학의 소개에서 스포츠 의학이 어떤 과목이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1차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이 강의, 스포츠학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데 학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1. 오리엔테이션. 자,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봐야겠죠. 이 스포츠학이라는 게 뭘까? 바로 이 스포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동으로 인한 손상과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재활 접근법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이 스포츠의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손상 재활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근육, 인대, 건, 관절. 자, 우리 근육은 우리 인체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도 같은 녀석이죠. 인대는 뭘까요? 네, 뼈와 뼈를 이어주는 연부 조직이 바로 인대입니다. 그럼 건은 뭐죠? 네, 뼈를, 근육을 뼈에 갖다 붙일 수 있게 하는 그 연부 조직이 바로 건이죠. 뭐 근육이 뼈에 바로 갖다 붙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치밀하고 탄탄한 조직인 건을 통해서도 뼈에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관절은요? 네,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우리는 조인트, 이제 관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런 근육, 인대, 건, 관절 등 이런 각 조직들이 어떻게 손상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운동 손상의 종류와 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기능적 회복을 촉진하는 운동 프로그램의 재활을 학습하는 데 이번 이 스포츠 의학의 가장 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스포츠 의학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의학이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까지 어떻게 발달이 되어 왔고, 그리고 그러한 스포츠 의학이 스포츠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결국 우리 인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뼈대계, 근육계, 신경계, 뭐 이런 생리학적인 인체의 시스템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직들이 어떻게 손상될 수 있는지를 그 병리학적 기전과 손상학적 기전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스포츠 의학적인 지식들을 차곡차곡 기초 지식들을 쌓아가고 난 뒤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느 조직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치는지, 또 어떠한 스포츠 상황에서 어떠한 스포츠 손상을 입는지, 각 관절별로 그러한 운동 손상에 대한 실제를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게 바로 이 스포츠 의학 이번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 개인 맞춤형 접근법 그리고 운동 원리를 이용해 이 손상 부위의 회복 속도를 최적화하는 운동 재활 방법까지도 습득을 하는데 이번 스포츠 의학의 학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최종적으로는요, 이 스포츠학 분야에 있어서요,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스포츠 재활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스포츠 의학 과목이 아주 기초가 될 수 있는 튼튼한 뼈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토대로 저하고 같이 이번 학기 함께 잘 수강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자, 먼저 이 학습 목표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었어요. 뭐냐? 운동손상, 스포츠 인저리입니다. 자, 운동손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운동선수를 비롯한 일반 스포츠 동호인들이 운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급성 또는 만성 손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운동손상이라는 게 꼭 운동할 때만 다치는 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은 운동 손상인데 왜 그렇지? 자, 이게 단어에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꼭 스포츠, 엑서사이즈, 이런 트레이닝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무브먼트의 개념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물론 역어로 직역을 한다면 스포츠 인저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스포츠 인저리라고 써놨기도 하고, 이 교육 커리큘럼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무브먼트 인저리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사실 무브먼트가 좀 더 커다란 범주죠. 그래서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의 근골격계 질환까지도 포함하는 게 바로 운동 손상, 현대의 스포츠 인저리 운동 손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급성과 만성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급성, 만성을 구분짓는 기준은 뭘까요? 급성과 만성을 구분짓는 기준. 아마, 시간이 될 겁니다. 시간이 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만성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급성이냐? 대략적인 느낌은 알아요. 아주 짧은 건 급성, 아주 오래된 건 만성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 보통 6개월 잡아요. 6개월. 6개월 잡습니다. 6월? 6개월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친 지 한 6개월 정도 됐다. 근데 계속 아프다. 그러면 만성 손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친 지 아직 6개월이 안 됐어. 아직 아프긴 하는데 한 달, 2달 정도 됐어. 한 2달 정도 아프면 만성 손상이 아닐까? 아니요. 그거는 아직 급성입니다.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중간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급성이라고 표현해요. 아급성. 그런 이제 기준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재활, 리해빌리테이션이에요.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운동 손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 관절별 움직임의 이해를 토대로요. 운동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신체 손상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회복. 근데 이제 또 이것도 과거에는 이 재활이라고 하는 게 어딘가 이제 다쳐가지고 아파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재활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이게 굳이 꼭 다친 것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능이 안 좋아진 것들도 모두 다 포함을 합니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임상적인 꼭 환자만을 다루는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인들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까지도 조금 기능적인 회복을 포함하는 게 이제 재활의 현대에 있어서의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즉 이런 재활을 포괄적으로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지식. 자, 지식이 없이는 안고가 없는 찐빵, 팥이 없는 붕어빵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알맹이가 있어야 되죠, 알맹이가. 어떠한 손상에 대해서 왜 다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쳤는지, 뭐가 또 손상이 되었을지, 그리고 그걸 토대로 관절별 움직임의 이해를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떤 운동을 해줘야 될지를 이제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손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별 움직임의 이해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뼈대와 이 살 붙이는 과정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 재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손상, 스포츠 인저리, 재활, 리해빌리테이션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할 줄 알아야지 이 스포츠 의학에 대한 이 과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학습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줄, 두 줄로 표현을 하자면 이 본 교과에서는요, 이 스포츠 의학의 전반적인 개념 및 운동 손상에 대한 학습을 교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잘 수강을 한다면 이 스포츠 의학에서 파생되는 다른 여타 과목들, 실제적인 또 실습 과목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또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습득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